결국은 뭐 예측되긴 했지만 민주당 당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됐다. 오늘 뉴스 보면 8월 17일 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상보다는 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이 의원님은 지금 이 민주당의 당권 경쟁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이번 8월 전당대회 성격이라는 게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네, 어쨌든 뭐 차기 이제 총선의 공천권 공천권 문제가 누가 주느냐, 누가 주느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국정 동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어쨌든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어쨌든 이 계파별로 네. 계파별로 제가 일단은 거의 특히 이제 공천권 때문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어쨌든 치열하게 대결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있지만 그건 뭐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연임을 노리는 것인데 네. 어쨌든 본인은 지난번에 당원 1인 1표제를 관철을 시켜서 본인이 연임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당내 기반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이제 일격을 당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지방선거를 이겼음에도 이겼다고 선언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때 이제 송영길 그 의원이 이제 그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김관영 후보도 민주당인데 네. 누가 되든지 간에 그건 전라북도 도민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오히려 평택하고 서울에 집중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 이런 전략적 오류, 네. 뭐 이제 이런 부분을 과연 이제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그것이 이제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일기 이제 본인이 했을 적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의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네. 특별관사 임명 그 제청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합당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소통하는 데서 어떤 불화까지는 아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주당원들, 지지층들이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 속에서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연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제 이런 부분의 어떤 관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장동혁 대표처럼 이제 비껴가서 적당히 뭉개고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다시 저를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요번 책임론에 대해서 본인이 다른 어떤 타개책을 제시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다른 각도긴 하지만 김어준 씨나 이제 유시민 씨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과연 관여할 거냐. 관여한다면 어떤 논리로 어떻게 관여할 것이냐. 이런 걸 통해서 저는 향후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지배적인 논리들을 제공했던 또 기득권이기도 했던 네. 또 철저하게 어떤 그 진영 정치, 진영 논리를 강조했던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정치적 영향력이 민주당에서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소멸될 것 같으냐, 소멸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포인트로 보시는군요. 네. 박 의원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 정청래 대표가 지금 1년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1년의 평가 결산이 지방선거 성적표로 딱 모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외형적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이긴 선거긴 합니다만 뜯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아픈 대목들이 있고 상처를 입은 거죠. 특히 이제 서울시 내준 거하고 그다음에 재보궐선거 핵심 지역에서 패배한 거 네. 굉장히 뼈아픈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로서는 결과가 아닐 수 없고요. 이거 어디다 뭐 핑계를 대거나 남탓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당대표 때문에. 물론 모두가 다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냐 온전히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정청래 대표가 책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간에 뭐 공소취소 특검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너무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도 좀 안 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여러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로서는 혼자만 이거 뒤집어 쓰는 거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대표인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표니까. 네. 저는 상처를 입긴 입었지만 여전히 정청래 대표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차기 당권 주자라고 생각해요. 현직 대표이기도 하고 네. 민주당은 이제 권리당원들이 결정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큰데 권리당원 기반은 여전히 정 대표 가장 앞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네. 하루 이틀 사이에 구축된 기반이거나 그 형성된 관계가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저분이 처음 국회의원 되면서부터 뭐 당원 중심주의 이런 걸 자기 정치의 모토로 내걸고 네. 그걸 쌓아왔기 때문에 쉽게 흩어지지는 않거든요. 2022년 대선 그때도 이미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그때도 그걸 내걸었었죠. 네, 다만 지난 전당대회 때 없었던 현상이 있어요. 그게 강력한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가 조직화되고 있어요. 그 지난 전당대회 때는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당원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이게 특정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정청래에 대한 반대로 조직화됐어요. 그게 이른바 이제 뉴 이재명의 반청 기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당내 의원들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사퇴한 이현주 최고위원도 그 사퇴 이유가 뭐겠어요? 정청래 대표를 향한 공격이잖아요. 네. 일종의. 네. 이게 이제 지난 전당대회하고는 좀 달라진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변수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할 거냐 아하. 이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크잖아요. 그리고 현 정부의 초대 총리라는 상징성이 있고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가 해야 된다. 이 논리를 딱 세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그 박찬대 이제 지금 인천시장이 됐죠. 네. 출마했을 때도 비슷한 논리를 갖고 출마를 했는데 졌어요. 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결과일 수 있었는데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표차가 좀 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지는 결과가 나오면 아. 이게 이제 원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도 이번 그 전당대회는 대통령 의중이 관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더 명시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를테면 국회의장 만들 때처럼. 아. 그러면 이게 이제 논란도 되고 아하. 선거의 변수도 되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목표를 세우면 주저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니 송영길 대표가 비운 자리에 자기 비서를 꽂는 거 보세요. 네. 그 주저하지 않아요. 네. 때문에 대통령의 개입 문제도 하나 이제 전당대회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나 싶고 또 하나는 구도인데 네. 양자냐 삼자냐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출마 출마 여부가 여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선을 가게 되면 3자일 때하고 양자일 때하고 선거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물론 세 분만 출마할 가능성, 세 분만 출마하지 않고 다른 출마자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김용민 의원 얘기도 나오고 고민정 의원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 출마하는 다른 주자들도 있을 텐데 그 제외하고 네. 이게 빅2냐 빅3냐에 따라서 이제 선거 양상이 달라질 텐데 송영길 전 대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그 얘기는 정청래 나오면 나도 나간다. 내가 안 되더라도 정청래 떨어뜨려 나간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워낙에 저돌적인 스타일이어서 이게 특히 당원들의 네. 이른바 반청 친명 당원들의 표심이 김민석이 아닌 송영길로 쏠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전혀 다른 전개 양상이 분산될 수도 있잖아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도가 뭐냐에 따라서도 이 전당대회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게 이 의원님 아까 이제 박 의원님 어떤 얘기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김관영 지사가 정청래 반드시 떨어뜨리겠다 이러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또 김영록 지사가 정청래 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 사퇴하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어쨌든 작년에 전당대회 때와는 다르게 이른바 뉴 이재명 지지 그룹들이 상당히 이제 조직화되고 있고 이게 좀 결속된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가 2파전이 되든 3파전이 되든 지난번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접전이 예상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네.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자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여전히 제가 볼 적에는 특히 이제 저번에 당원 1인 1표제로 가서 사실 이제 의원들하고 대의원들의 어떤 그
힘을 확 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유리한 입장에 있는 부분이고 음. 여전히 그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호남에 있어서의 기반은 정청래 대표가 아직까지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당의 당권이나 해결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2자냐 3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나 김민석 총리나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친명의 표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만약에 이제 분점이 된다면 네.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딱 쏠림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적당의 분점이 되게 되면 이제 평택을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러면 적어도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도 저는 없잖아 있다고 보는데 송영길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본인 선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조금 이제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는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 얘기는 본인은 이제 확고하게 그 전당대에 나가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그 총리하고 송영길 대표하고 만약에 그 친명계에 표를 네. 분산시킨다면 저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나눠서 저 약진하면서 결선 투표에서 1차에서 결판 안 나게 하고 결선에서 뒤집는 이런 구도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뭐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 분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의 333 정도라고 봅니다. 333. 저는 비중이.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런 구도가 형성되면 차라리 양자 구도가 더 해볼만 하다고 볼 것 같아요. 근데 3자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합종 연행이 나타나면 정 대표한테 유리할 게 없는 합종 연행이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당을 운영해 갈 건가. 여기서 아마 후보들 간에 그 어떤 이른바 노선 네. 혹은 이제 당의 운영 방향, 뭐 정책 방향 이런 걸 둘러싼 논쟁 같은 게 벌어질 텐데 그게 좀 생산적으로 진행이 되면 전당대회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너지가 날 거고 근데 그런 논쟁보다도 그냥 약간 그 계파 간에 이런 경쟁으로만 치닫게 되면 지금 사실은 선거 책임론을 둘러싸고도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당원들 간의 갈등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치닫고 있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은 독이 될 가능성도 있죠.